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와 유튜브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은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데일리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 잠시 시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지금부터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부터 확인을 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요. 간만에 또 빨간불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좀 쉬어갔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바로 전날도 상승 마감됐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아침부터 올라서서 현재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시장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보고서 때문이죠.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잠시 계속 이제 멈추는 또 오히려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고용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우려감들이 확실하게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물가 지표죠. 오늘 저녁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목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물가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고용이 좋은데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헷갈릴 거예요.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무조건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고용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고용은 금리를 올려도 경제 침체 안 와, 괜찮아 라는 하나의 어떤 그 유인책이었어요. 이제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라는 하나의 어떤 이유였을 뿐이지 결국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도 최근 들어서 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월가에서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 고용 지표가 아무리 좋다 한들 물가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절대 올릴 수는 없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 팩트를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국내 증시도 이번 주는요. 만약에 물가가 또 예상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2500포인트는 돌파되는 자리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최근 들어서 25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급에서도 인버스의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이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개인들과 다른 길로 가야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수급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이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도가 잡혀 있잖아요. 개인들은 팔고 있다. 이럴 때는 개인들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의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상승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과 항상 이제 별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지금은 말씀드렸죠.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올라갈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만 잘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 리뷰 한번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하고 유튜브 기억하시죠? 자, 전화 02-3772-0269번입니다. 바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전화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와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바로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IS 커버이, 커버스. 매수 가격하고 IS 네, 커버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500원에 5%요. 7,900원에 5%요. 500원에 500원. 7,500원에 5%군요. 네, 네. 이거 참 힘드네요. 힘든 종목을 왜 사셨는데요? 모르고 추천에 끌려 샀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알고 사야죠. 왜냐면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다른 사람 자기네 뭐 다른 사람들 돈으로 사가지고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야 돼요. 왜냐면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요.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기업도 네. 주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 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게 2022년도거든요. 이제 네.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이에요. 지난해 주가가 2,5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거의 몇 배입니까? 두 배, 네 배 이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NFT 아시죠? 그죠? 네, 지난해 그 테마에 많이 엮였었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 하락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문제. 네. 얼마나 더 내려가려나. 맞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째 5%잖아요, 비중이? 네. 그죠? 5%죠.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주가가 워낙에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이 종목의 4,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4,000원 부근까지. 근데 그 정도까지 차라리 흔들고 나서 올라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애매하게 시간 끌면서 여기서 멈춰주면 시간만 끌리고 주가는 흘러내려요. 또 천천히. 이제 빨리 승부를 보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4,000원 부근까지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손실을 회복하고 나온다라기보다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반등 나왔을 때 차라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파다 빼야 되네. 이거는 이제 오늘 어쨌든 눌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오늘 말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죠. 반등 주면 이제 시장도 반등 나오면 이 종목들은 대부분 한 번씩 이제 들썩거려요. 네. 이번 주에는 반등 이제 뭐 시장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6,000원에서 7,000원 반등 나오면 그 사이에서 잘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KT인데요. 네, 35,100원에 17%입니다. KT를 35,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17%네요. 예,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한 1년 좀 넘었는데, 네. 그때 좀 안전하고, 네. 우리가 또 이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꾸준하게 좀 끌고 가면서, 네. 그 수익 좀 보려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통신업체 세 군데를 3사를 얘기하면 이제 KT하고 SK텔레콤, 그다음에 LG U+가 있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KT도 그렇고 이제 통신 3사 외에 또 새로운 통신사를 또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예. 그러면 경쟁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최근에 그래서 주파수를 한번 회수를 했거든요. 예. 기존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다른 그 업체에게 이제 이 주파수를 분배를 해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경쟁이 좀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의 이 업체들도 경쟁이 심화되면 그만큼 이제 이익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업계는 항상 변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대로 우리가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만 해도 1위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조선하면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업계는 계속 변해요. 통신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KT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이제 손실을 보고 팔고 나올 가격은 아닌데 그냥 이 가격대가 그냥 너무나 안전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면 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KT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가격을 바라보진 마시고 차라리 36,000원 정도만 돼도 이거는 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6,000원 정도에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지금은 36,000원 정도. 네, 맞아요. 36,000원 정도에 지금 이런 그 유틸리티 이런 그 경기 방어적인 그 기업보다는 차라리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럴 때는 경기 민감주를 사시는 게 더 좋아요.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36,000원 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시간은 제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 시간을 질문하세요. 그 만약에 제가 뭐 내일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빨리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데요. 실적이라는 건 이 기업이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 성향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꾸준하게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익이 뭐 크다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익이 작다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보통. 네.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는 다 필요 없이 그냥 36,000원 올라오면 그냥 팔고 교체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안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았을까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사실은 작년에 이거 좀 잘 나가서 수익을 좀 보고 그러다가 조금 추매로 이제 또 좀 올려놓은 건데. 어쨌든 이번에도 잘 빠져나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네. 2,04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2,400원에 30%요? 2,040원이요. 2,040원이요? 예. 네, 30%군요. 예. 자, 그 비중이 30%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요? 금액을? 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갈 종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가지고 있는 게 꽤 오래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나 이제 타이밍을 딱 보면은 이제 대강 이제 들어와요. 이분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또 매매를 하셨구나. 성향 같은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2,040원이라면 이 팔고 나올 수 있는 이제 손해는 보지 않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돼요. 그래요? 네. 예. 근데 뭐 앞에서도 막 언제 올라갑니까? 막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듯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라는 게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야 그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 그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전선은 이제 평균적인 그 거래들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시장에서의 관심밖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사실 이 종목들은 그 다음에 관심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해만 보지 말고 나오세요. 그냥 차라리 이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전선을 매수하실 때 혹시 방송에서 추천을 이제 보고서 매수하시는? 아니요. 옛날에 1,500원대 사갖고 3,000원대 팔았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한번 그래갖고 2,000원대 내려오길래 다시 한번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 보면은 주가를 딱 길게 보면 예전에 주가가 160만 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OC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너무 싸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이제 혹시나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네. 회사가 이만큼의 그 주가의 차이가 난다는 건 이 회사에 네.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주가에 너무 이제 혹시나 이걸 보고 매수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럼 2,040원까지는 본전은 오겠죠? 근데 2,040원에 팔 수는 있어요. 올라오면 그때 막 잘 아, 예.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제주 반도체 5,890원에 10%. 5,890원이요? 네, 5,890원에 10%. 네. 자, 오늘 좀 많이 올라와요. 예,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 이거 손절을 해야 하나 어떡하나 싶어서. 아니, 왜 올라오는데 손절을 해요? 그거 떨어지기 혹시 또 전에 내려갈까 봐. 사시지. 그쵸? 내려갈까봐. 네. 또 혹시나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네. 근데 내려가면 어때요?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요. 예, 그건 그런데 이 지금 갖고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자, 보세요. 네, 이제 이건 지금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죠? 주식시장이에요.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당시에도 코스피 네. 지수가 3,500포인트 간다, 3,600포인트 간다, 뭐 4,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막 떠드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 뭔가 희망이 굉장히 막 커진단 말이죠. 그죠?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사실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반대로 네.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초반에는 조금 떨어지면 뭔가 기회래요. 막 기회라고 막 사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갖고 막 죽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좀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팔 생각을 해요. 네. 그죠? 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올라온 걸 생각해 보면 올라오고 조금 떨어졌을 때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기회라고 막 얘기해서 막 사잖아요. 이때는 이런 데는 그죠? 네. 좀 네. 떨어지면 고점에서. 그럼 이때는 막 고점하고 비교를 해요. 아, 고점부터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건 기회지. 그래서 막 매수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올라갈 네.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저점부터 비교해요. 저점부터 이렇게 반등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건 이제 그죠? 저희들 주식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똑같이 실수가 반복돼요. 즉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저점부터 이만큼 올라갔구나, 많이 올라갔네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네. 때 생각하면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니라 고점에서 이만큼이나 떨어져갖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예요?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반도체 쪽이 다시 시세가 안 올까요?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네. 좋으니까 이만큼 또 튀어오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 지금 이슈도 많죠? 네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한 번이 시세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또. 그래서 이건 팔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주 목표가를 반도체는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수익 내고 나와야죠. 최소한 6,000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본전만 흔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올라오면 6,000원에 팔 수 네. 있을 거예요. 예. 전화 잘 주신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전화가 지금 잠깐 끊긴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버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주가 하락할 때 하락에 베팅을 하는, 즉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버스 실제로 이제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개인들의 수급이거든요. 파란색입니다. 개인들의 그 매수가 지금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실제로 하락으로 보고 있는 건 개인들 뿐, 외국인은 오히려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왜 끊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에 계신 건 아니에요? 네, 네, 엘리베이터 네. 타고 계신 건 아니죠? 아, 네네. 아, 네. 그건 어떤 아닙니다. 종목인가요? 하나 시스템이고요. 네. 15,000원에 30%입니다. 15,000원에 30%요? 네네네. 어허, 15,000원에 30%. 좀 아래로 갔을 때, 물을 좀 탔어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평소에 물 좋아하세요? 물 많이 드세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주식하는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타실까요? 자, 근데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네. 그 15,000원 이게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지금 15,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처음엔 매수 가격은 얼마였죠? 한 7,000원 가까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옛날 방산업체, 방위산업, UAM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잘 갈까 싶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네. 많이 엮여서 움직였던 것도 있고요. 근데 방산주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주목받았던 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중국, 대만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재료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근데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많이 좀 적응을 해서 지금은 좀 재료들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15,000원의 그 현재 매수 가격이 시라면 네. 그래도 추가 매수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 감사합니다.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은. 네. 아마도 제가 뭐 너무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했다면 저도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저도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조금만 내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좀 그때. 네, 맞아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15,000원에 네.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다릴 만큼 네. 내가 그냥 수익 조금이라도 봐야지. 이런 마음이시라면 16,000원에 나오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네, 맞아요. 네. 아, 네, 그 정도는 네.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올라와야 네네. 정상이에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맨날 호흡이 잘 맞으니까 저 좋습니다, 맨날. 그러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부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500원에 40%요. 7,500원에 40%. 오, 수익 중이네요. 오늘 또 다시 매수했어요, 또. 오늘 추가 매수 더 하셨어요? 올라갈 때? 네네. 앞에 분은 물타기를 하셨고요. 이분은 지금 시청자분은 불타기 하셨네요. 네네. 자, 현대투자 인프라코 일단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리고 네네. 추가 매수해서 40%까지 이제 수익인데 혹시 어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생각하고 보셨길래 오늘 또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8,600원은 가지 않겠느냐. 8,600원이요? 네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많이 목표가가 높진 않네요. 근데 그 정도는 갈 수 너무 있어요. 요즘은 단타를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네네. 충분합니다. 8,600원이라고 하셨죠? 그냥 네네. 8,500원 넘어가면 이때 그냥 10%씩 줄이면 어떨까요? 40%니까. 한 4번 나눠가지고. 저도. 네. 네네. 그 8,500원 여기 왔을 때 10%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네네. 9,000원까지 해서 9,000원 오면 10% 줄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9,000원 넘어가면 그때 이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투자 인프라코가 지금 이 회사는 경기 민감주예요, 그죠? 회사가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 중장비 네. 쪽, 그죠? 근데 이 네네. 회사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한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항상 주가는 네. 미리 선반영되잖아요. 부동산도 네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거의 네네. 진짜 금리 부동산 주가를 보면은 진짜 거의 최저점 그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죠? 네.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올릴 게 더 많을까요? 내릴 게 더 많을까요? 올릴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내릴 게 더 많죠. 어떻게 올릴 게 더 많아요? 금리 만약에 금리가 네. 금리는 오를 것 같. 그러면 이거 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아, 사시면 안 그래요? 돼요. 네, 반대로 사신 거잖아요. 금리는 지금까지 올린 거 만약에 금리가 6% 7%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올라간다면 사실 5% 정도가 사실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5% 정도. 네네. 그럼 지금 미국 금리가 4.75니까 뭐 한두 차례 네. 정도 그 정도면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올리기 시작했던 것보다 이제 올릴 게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주가도 앞으로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그죠? 그래서 그래요? 주가도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투자인프라코도 그렇고 지금 건설 쪽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아직 힘들지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떨어졌구나 라고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투자인프라 이 종목은 8,500원부터 해서 10%씩 파세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어쨌든 단기로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12,500원에 10%요. 12,500원에 10%요. 네. 자, 이 종목은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2년 좀 안 돼요. 네. 근데 최근에 그 회복이 됐다가 지금 빠진 건데요. 그쵸?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네, 좀. 추가 매수했구나.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12,500원이면 이 종목은 조금만 기다리면 그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12,500원이라고 했죠. 제가 12,500원이면 12,500원. 네.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봤네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11,200원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12,500원이네요. 그러면 네. 12,500원이면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추가 매수 하지 말아요. 네, 그래도 12,500원은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팔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늘도 보니까 3% 올라오네요. 이렇게 네, 해서 몇 조금 차례만 올라와도 금방이에요. 저 가격은. 그러니까 네. 포기할 필요 없고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올라오면 차라리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3,000원 정도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수익 그래요? 이왕 기다린 거 12,500원까지 왔을 때 팔지 마시고 차라리 13,000원까지 수익 조금 내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강연의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이번 주에는 안양으로 갑니다. 강연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연회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내용들, 이거는 직접 만나보고 대화하지 않는 이상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야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에 오신 분들한테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연회를 준비를 했고요. 오신 분들은 그냥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마실 나오듯이 그냥 오셔서 편하게 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양에서 하니까요. 안양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안양에 계신 분들은 꼭 강연회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HN이고요. 56,000원에 매수한 가격이고요. 40% 11월에 매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중 줄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에코프로 HN이 5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자, 11월이다. 근래 들어서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됐다가 다시 빠진 거네요. 그런데 비중을 줄인다는 건 이미 올라갔을 때 파시지 그러셨어요.
꼭 올라갔을 때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팔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불안해서 판다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올라갈 때 기회는 또 옵니다.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6,000원에 40%다. 그냥 56,000원 오면 그때 절반 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58,000원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냥 조금만 수익을 챙겨서 57,000원에 나머지 다 파세요. 그래서 56,000원에 절반 팔고 57,000원에 나머지까지 다 팔고 그냥 나오시면 좀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떨어질 때 말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미 반도체네요. 자, 매수한 가격은 17,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1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근래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총 상위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에 올릴 때 이 종목들을 먼저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미 반도체도 아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분명히 매수한 가격 17,100원이면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매수 가격 회복되면, 이제 원래 매수한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가격 회복됐을 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왜냐면 그 가격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가에 왔을 때 조금 더 올려다 보다가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17,100원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강원랜드네요.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지금 방문객 회복 지연 소식과 함께 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증권사 쪽에서 지금 전망들이라든지 보고서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증권사에서도 이제 항상 알아야 돼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파는 그 물량들을 보면 개인들이 결국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또 팔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주가가 또 올라올 때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사고 있고, 이 불과 하루 이틀 차이에서도 매도 의견, 목표가 하향이라고 안 좋은 보고서가 또 나오고 이랬다가 또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또 전망을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에 너무 이제 놀아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놀아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역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다 이제 벗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조금 더 내다보고 갈 필요가 있고요. 27,500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15%니까 저는 5% 추가 매수 더 하셔도 충분히 빠져나오시는데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추가 매수에서 5%만 더 채워서 단가 낮춰서 20%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두산 바켓. 두산 바켓. 37,600원에 20%요. 37,600원이요? 네. 37,600원에 20%. 오늘 사신 건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오늘 산 게 아니고 좀 전에 샀었는데 다시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그래요.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두산 바켓 앞에서도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분할이 된 회사예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두산 바켓은 주가가 앞에서의 설명과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종목도 지금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올라가야 될 시기가 왔고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너무 좀 일찍 팔진 마시고요. 저는 최소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확실하게 네, 4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직 전화 연결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드리고 갈게요. 어쨌든 올해 지금 전화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이런 또 교육도 계속 하네요. 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데 이 수급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개인들의 수급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수급 없이 개인들 수급만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개인들 수급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개인들의 수급은 팔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은 지난해 7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역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도 많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전화 연결이 어려웠어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퍼스피에.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52,000원에 20%. 152,000원에 20%요. 네. 지금 가격인데요, 거의? 아이고, 이거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다 됐어요. 네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매수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오래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게 본전이 이제 딱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가면 좋겠는데 본전이라도 떨고 나와야 되나 저는 지금 한 1년 작년이 6월달인가 이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올라왔으니까. 근데 올라왔다.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걸 보면은 많이 올라왔나요? 지금 주가가? 지금 뭐 8만 원도 뭐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네. 위에서 가격이 얼마였나요? 지난번에 30만 원이었네요. 제가 그죠? 옛날에는 한 2, 3년 전에는 저거를 좀 그거 해갖고. 그렇죠. 15만 2천 원에 살 때는 5천이 먹고 15만 2천 원에 살 때는. 제 말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머니 제 말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 네.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2021년도에 주가는 30만 원이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8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온 가격을 보니까 15만 원이고, 그런데 30만 원에서 떨어진 걸 보니까 지금 뭐예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비교 대상을 그렇죠.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평생 갈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여기서 팔기엔 저는 아까울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팔지 말지를 고민하세요. 지금 매수가 이제 회복된 거니까. 아시겠죠? 이제 회복됐어요. 네, 그냥 18만 원 왔을 때 그때 팔지 조금 더 가져갈지 그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요. 네, 더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모두 투어요. 모두 투어. 매수가 26,150원에 10%요. 22,000원대 매수하셨군요. 예, 그게 한점 무슨 1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네. 근데 계속 뭐 2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갖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갖고 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이것도 원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했던 건 이제 보면은 올해 초부터 막 올라갔었죠, 주가가. 예. 네. 올라갈 때를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봉쇄 조치를 해제했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좀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가 났죠.
그래서 니들이 예.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막아? 라고 해서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주춤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풀렸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풀리진 않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비자 발급 허용을 했고 중국에서도 예. 좀 이제 곧 조치가 하나씩 풀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직은 예. 확실하게 풀린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그럼 네. 저 끌고 가야 될까요? 가야죠. 건조까지는? 끌고 와야죠. 앞에서도 질문드렸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끌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행은 너무 할 거고. 지겨워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마스크도 이제 벗고 있잖아요. 예. 이 조치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독감처럼 결국은 그렇게 그냥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 업계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 모노투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 회사들이 이 호텔 사업들을 좀 철수하고 이제 그 실속 있는 사업들로 지금 아예 지금 꾸려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뭔가 변화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끌고 저 같은 경우에는 끌고 와서 그냥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팔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매수가는 올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우리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최고선 올라오기라도 했잖아요, 그죠? 예, 아직 예.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 예.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예. 네, 저는 고맙습니다. 가져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이두전자요. LG전자, 예? LG전자요. 아니요, 저 신선통상이요. 신성통상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00주 샀는데요. 네, 2,500원씩요. 2,500원에 예. 비중은 뭐 5,000주요? 예, 네. 5,000, 한 20% 돼요. 20% 정도 되세요? 네. 네. 2,500원에 한 20% 정도 사셨군요. 네.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음성으로 잘, 발음이나 이런 이제 음성 때문에 좀 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신성통상도, 네. 전화 주신 분들도 미리미리 딱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미리 잘 좀 네.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성통상은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아마 좀 최근에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있는데 좀 그죠? 자꾸 떨어져서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도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주식은 그렇잖아요. 최저점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네?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많이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그 정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사도 조금 더 떨어져도 다시 올라와요.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지금 신성통상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크게 욕심 없이 매수를 하시고 또 조금 수익 나면 팔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2,800원 정도에서는 팔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2,800원이요? 네, 2,800원 정도에서 그냥 트레이딩 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2,800원에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더 떨어지진 않을라나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차트상에. 흔들려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팔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팔면 어때요? 떨어지던가요? 보통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건 싸다 생각하면 흔들려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네, 더 사면 안 될까요? 아유, 괜찮아. 20%면 충분합니다. 더 사지 마세요.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유니슨 때문에. 유닛은? 네. 자, 어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0%고 2,800원이요. 30%에 2,800원이요? 네. 자, 30%에 2,800원이에요. 걱정이 되겠네요. 안 될 수가 없네. 그죠? 네. 예. 근데 전 답답해요. 이 풍력주 많이 올라갈 때 분명히 다시 다 떨어질 거라고 또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방송 다 보면은 풍력주 올라갈 때 이거 결국은 다시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라도 사지 마세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과거부터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정책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슨도 결국 올라갔던 거 올라오기 전 주가까지 거의 다 빠진 거잖아요. 예전에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 빠졌죠. 그죠? 항상 네. 이래왔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간 거 다 빼요 또.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잘 진입해서 올라가서 수익 낸 사람들은 수익이 낮겠지만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혹시나 뭐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항상 이렇게 손해본다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손실로 나오기에도 지금 여기서 팔기에도 너무 많잖아요. 비중이. 안 그래요? 네. 비중도 네. 많고 손실도 크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테마는 또 와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또 와요. 이건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테마뿐 아니라 전 세계 정책 테마예요. 그래서 또 와요. 올라올 때 수익에서 팔면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좀 고생을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올라올 때 판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이제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다리시면 수익 내고는 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만 잘 팔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제넥신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물을 타가지고요. 네. 한 5만 원인가 6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19,5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은 다 정리하고 제넥신이 거의 한 80%. 80%? 아유. 네. 이거는 더 이상 뭐 살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아니 제가 계속 생기면은 네, 더 사고 있어요? 사긴 사요. 조금씩이라도. 사지 마세요. 이 정도면 단가 많이 그래? 낮춰놓은 거고요. 더 이상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저는 이렇게 계속 사지 마시고 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라오면 팔고 나오세요. 너무 이거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이것 때문에 그 힘과 노력 때문에 이거 크게 한번 올라갔을 때 크게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털어내세요. 올라오면 저 2만 원 넘어가잖아요. 2만 원까지 일단 보셔도 돼요. 2만 원 넘어간 순간부터 살 때 분할 매수했듯이 2만 원 넘어간 순간부터 분할 매도해서 팔고 나오셔야 돼요.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이면 괜찮아요. 충분히 단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2만 원 그때부터 분할로 팔고 싹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아시죠? 안양 쪽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장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